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노평의 주국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버림받았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이제는 미국에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냉대한다고 그러는데요.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동맹을 냉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들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 특혜 배제 조치 이것 때문에 무역 제재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또 영공 침범 사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독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니 이번에는 한국이 동맹국 미국에게마저 버림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날 발전한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서 무역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 지시를 한 가장 큰 타겟은 중국입니다만은 여기에 우방국인 한국도 이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스스로 G2라 칭하는 중국에 대한 개도국 특혜 조치 배제 방침은 이미 밝혀왔습니다만은 그 대상에 이번에는 한국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날에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괜찮나? 이런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그때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건 단거리 미사일이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미국에 경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이 염려할 수준은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한국에게는 위협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과는 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답변이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판 엣지스 라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사면 초과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발도상국 특혜 배제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함께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도국,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면 우선 농업 분야부터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농업 자체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 경쟁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우리 농업을 보호해 왔는데 그런 보호가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농업 보조금도 지급을 해왔는데 그것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수입쌀이라든지 마늘, 고추, 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 부과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값싼 해외 농산물들이 곧바로 우리 식탁을 점령할 수도 있고 당연히 농업은 곧바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피해받는 농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이 국가에서 지급한 농업 보조금이 한 11조 원 정도 됐는데 이것도 역시 대폭 삭감이 이제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도국 지위가 박탈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은 한국의 FTA 재협상을 요구하게 될 거고요. 이것 때문에 진짜 충격파는 이제 훨씬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미 이제 일본하고의 무역 분쟁 때문에 한국 경제가 치명타를 입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를 더욱 시름 속에 빠져들게 만들 것입니다. WTO가 지난 4월 발간한 이 통계가 있는데 글로벌 무역 분쟁의 잠재적 경제 효과 보고서입니다. 이걸 보니까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한국은 실질 GDP가 3.3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 이제 미국의 규제까지 진행된다 그러면 이 폭은 훨씬 더 커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통상에서의 불안에 이어서 이제 안보까지 최대 위기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문재인 정권에게는 산 넘어 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그야말로 캄캄한, 그래서 이른바 블랙 코리아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이렇게 냉랭해졌는가 하는 거죠. 이렇게 차가워졌는가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통상과 안보의 불안 뒤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런 냉랭한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23일 날 오전에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 5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그러니까 카디즈하고 일본 방공식별구역 자디즈를 1시간 반 가까이 휘젓고 다녔고요. 심지어 러시아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A-50이 독도 영공을 침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6년 전인 2013년 중국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어도까지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을 때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카디즈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과 일본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시 미국은 철저하게 한국 편을 들어줬습니다. 심지어 12월 초에 아시아 연쇄 순방길에 올랐던 바이든 부통령,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미국은 한국이 계속 배팅하겠다는 말을 하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을 뒤에서 밀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2019년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도발에 대해서 미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발 당일에 한국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카디즈와 자디즈의 무단 비행 물론이고 동맹국인 한국의 영공이 뚫린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판 메시지도 내질 않았습니다. 사실상 의도적 침묵을 지키면서 한국 정부를 전혀 응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23일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 이 카디즈 침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첫 합동 비행 훈련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미국이 당연히 반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이 침묵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논평의 초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결과다는 거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냉대와 질책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언론들이 미국의 이런 냉랭한 태도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태도가 변화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 맞물려 가지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또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도발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동맹마저 믿을 수 없게 된 현실, 이런 탓을 합니다. 장사꾼 기질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근본적 문제가 있다, 이런 보도들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적인 이때까지 미국의 그런 대통령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같은 개념에서 일본의 대한국 무역 제재도 아베 총리의 선거 전략이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라서 참여연 선거가 마무리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른바 남 탓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일단 대중의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남 탓을 꺼내 들어가지고 희생양을 삼으려고 그럽니다. 한일 간 무역 분쟁에서는 아베를 타겟으로 하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왜 일본이 그런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따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들만 찾아내가지고 엉뚱한 사항들을 원인이라고 진단하는 후까지 범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미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에 대한 냉철한 반성은 없고 그저 우방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난도질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과연 이런 접근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결코 아니죠. 아닙니다. 답은 항상 자신에게서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결의 실마리도 보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한일 간 무역 분쟁의 원인은 아베 총리의 참의원 선거용 도발도 아니고요.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도 아닙니다.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우리 신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이 미일 동맹의 편인지 아니면 북중러 동맹의 편인지 그 길을 확실히 하라는 데 있는 겁니다. 지난해 12월에 일본 초계기에 대한 사건에서 확연히 드러난 이 문재인 정부의 친북적 행태로 인해 가지고 한국 정부의 정체성에 의심이 갔고 이에 대해서 확실히 커밍아웃 하라는 요구가 일본의 무역 제재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고 뭐 WTO에 제소한다고 그러고 자신들의 치부와 문제점을 덮기 위해서 대대적인 반일 선동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수석이란 자가 최선봉에 서가지고 죽창을 들자고 그러고 반일을 외치고요. 뭐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자고 그러고요. 여러분, 이런 반일 캠페인을 외치고 있는 한국 문재인 정부의 본질을 벗어난 행태는 두고 보세요. 일본의 무역 제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경제가 어떻게 되건 말건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오직 내년 4월 총선까지 반일 선동을 해가지고 선거에서 재미를 보고자 하는 행태를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무시하고 정권 안위의 모든 것을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역시 정권 안위를 위해서 핵과 미사일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김정은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잖아요. 미국의 한국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대 역시 문재인 정부가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군사훈련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다 그랬고요.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도 썼고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핵 저지를 위한 한미일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역설을 했고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얼마나 금기시해왔습니까? 그 단어 있죠? 인도태평양 전략. 그런데 이번에 적극적 참여까지 약속했지 않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은 일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약속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한일 간의 갈등을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겼잖아요. 불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거북선 회치까지 갔잖아요. 심지어 집권 여당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거론했습니다. 청와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것도 안보실장이. 여러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그동안에 미국 정부가 여러 차례 대북 정책 수행을 위해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파기운운한 겁니다. 이건 미국 정부를 공격한 것이고 한미동맹도 파괴할 수 있다는 그런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에 대해서는 변변한 항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동맹은 뒷전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동맹을 뒷전 취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맹보다는 북한, 동맹보다는 중국과 러시아, 동맹보다는 2020년 선거를 더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반동맹적 행태가 지금의 이런 2019년판 에치슨 라인을 불러온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아니, 대한민국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한국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버림받은 거죠. 그렇게도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지켜세웠던 북한 김정은에게도 버림받았고 동맹보다도 더 우선시했던 중국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에게는 이미 버림받았고요.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급기야는 이제는 동맹인 미국으로부터도 버림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성적 민족주의와 이념 편향된 문재인 정부의 가치관이 다이나믹 코리아의 사지를 다 잘라버린 겁니다. 희망은 과연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제가 우리 국민들 여러분 위로해 드리고 싶지만 이 말 외에는 더 위로를 줄 만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에 이어서 이제 동맹국인 미국에게까지 대한민국이 버림받았다는 사실. 많은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냉대한다고 그러는데요. 따지고 보면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동맹인 미국을 냉대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아니, 정상 간 약속까지도 무시해버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이 어떻게 제대로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참으로 슬픈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